안녕하세요 여러분, 푸드닥터 통합의학 박사 박찬호입니다. 우리나라 분들은 소화가 안 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.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또 배변에 문제가 있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, 저 또한 주변에 많은 분들의 어떤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속 편한 사회가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데, 오늘 그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화가 잘 되고 싶다는 분들이 많죠. 이 말은 나 속이 좀 불편하다, 변을 잘 못 본다, 그리고 기분이 좋지 않다, 이런 말하고 같습니다.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서 많이 불편하겠죠. 그래서 소화 잘 되는 방법 같이 알아보고 있습니다. 먼저 소화기가 문제가 많은 이유는 외부 이물질이 들어오는 곳입니다. 들어와서 배설까지 모든 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곳인데,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꾸 위가 딱딱해지고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요. 또 살균이 안 되면 염증이 생기고, 흡수가 안 되면 영양 부족이나 또 흡수가 천천히 되면 비만이 생길 수도 있고요. 또 배변의 문제 때문에 또 많은 불편을 겪기도 하기 때문입니다. 각 장기별로 소화 효소가 나와서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을 잘 분해시켜 줍니다. 그래서 흡수도 되고 이게 다른 에너지로도 이용됩니다. 그런데 침과 위액, 쓸개, 이자, 그 다음에 소장, 각각 자기가 할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 각각의 장기들이 일을 잘하게끔 도와주셔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 저작을 하죠. 이로 잘 이렇게 부셔주는 게 중요한데, 그때 자연스럽게 침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옵니다. 이 침이 적당히 나오면 좋은데 너무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. 마치 여러분들이 많은 대중 앞에서 갑자기 내가 잘 모르는 얘기를 해야 된다, 강의를 해야 된다, 이럴 때는 입이 바짝바짝 마르실 겁니다.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침이 안 나올 거고요. 또 독한 약을 오래 먹는 암 환자라든지, 또는 갱년기 여성이 호르몬이 깨졌을 때, 또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, 이럴 때 침이 적게 나오고요. 침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탄수화물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고요. 또 우리 노화를 예방하는 파로틴이라는 호르몬도 들어있습니다. 우리가 침 질질 흘리면 보기는 싫죠. 어떤 분은 이렇게 막 거품이 옆에도 이렇게 맺히기도 하는데요. 사실은 아이들이 침 많이 흘리고 하는 것이 아주 건강한 거입니다. 그래서 우리도 뭐 일부러 침을 흘릴 필요는 없겠지만 침이 많이 나오게끔 도와주시면 되는데, 예를 들어서 많이 씹는 거, 우리가 뭐 휴대폰 보고 재밌는 거 보다 보면 밥 먹을 때 그냥 빨리 씹고 끝내버립니다. 그러면 안 되고 일부러라도 시간을 맞춰가지고 먹는 게 중요하겠고요. 또 신맛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천연 식초 같은 걸 좀 드시면, 그런 것들을 양념이나 아니면 이렇게 일부러 더 넣으시면 훨씬 침이 많이 나오고요. 특히 암 환자분들은 치료를 받을 때 입맛도 없습니다. 그럴 때 소량씩 드시면서 여러 번 드시고, 또 걸쭉한 형태로 드시고, 물이나 또 끈적끈적한 거를 좀 드시면 훨씬 먹기가 좋습니다. 나이가 들면서 효소가 줄어들거든요. 우리가 어렸을 때는 좀 소화가 안 되는 그런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어도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, 나이가 들수록 점점 소화가 안 되는 이유는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. 효소는 어떻게 하면 보충할 수 있을까? 첫 번째, 우리 몸에 소화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. 그럼 소화효소는 외부에서 소화효소 역할을 하는 그런 효소를 먹어주는 방법이 있고요. 두 번째, 대사효소라는 게 있는데, 이 대사효소는 소화를 제외한 모든 신체 대사를 조절하기 때문에 보통 만성질환이나 질병에 걸렸을 때 대사효소가 많이 쓰입니다. 그러면 이제 질병에 안 걸리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. 아니면 대사효소가 많이 쓰일 때는 소화효소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소화효소를 외부에서 보충시켜주는 방법이 있겠죠. 그게 바로 발화현미 같은 겁니다. 보리를 발화할 때 엿기름, 엿질금이라고 하거든요. 거기에는 많은 효소가 들어있습니다.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식혜를 만들거든요. 또는 발효식품, 새우젓갈을 가지고 돼지 수육이랑 같이 먹으면 훨씬 소화가 잘 됩니다. 또는 새싹에 보면 또 식물 효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.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로 건강식품이나 반찬이나 간식으로 드셔주시면 훨씬 체내 소화 효소가 높아지고요, 소화가 잘 됩니다. 제품으로도 이렇게 나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또 항산화 효소라고 해서 우리 몸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손상을 받을 때
글루타치온이나 SOD라든지 항산 효소를 가진 그런 성분을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위입니다. 위는 위산이라는 게 나오는데요. 위산은 크게 두 가지, 살균하고 소화 역할을 하는데요. 소화할 때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옵니다. 그리고 이 위산은 췌장, 담낭, 너희들 일을 할 준비를 해라는 또 신호를 보내요. 또 소장의 흡수 잘 되게 하고 우리가 먹은 유산균이 장에 잘 살아있게끔 산성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. 그러니까 위산은 우리가 막 역류성 식도염 걸렸든지 이러면 목이 타 들어가는 것 같고 속이 쓰리고 안 좋아서 위산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. 위산은 꼭 많이 나와야 됩니다.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나오는 게 문제고 위가 손상을 입어서 위산이 쓰리게 느껴지는 게 문제인 거지 사실은 위산은 많이 나와야 됩니다. 근데 위산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. 어떤 경우냐면 너무 찬 음식을 먹고 설사를 해서 그럴 경우에는 균들이 위장에서 죽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. 그 다음에 맥주 많이 드시는 분들, 식사 후에 바로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, 또는 커피를 대량으로 많이 드시는 분들, 우리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말 쓰잖아요. 그런 것들 많이 드시면 위산이 해야 될 일을 방해합니다. 그래서 우리 돈 들여가면서 내 소화를 망가뜨리는 일은 없어야겠죠. 그리고 위산 억제제를 많이 드시면 또 소화가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칼슘제가 몸에 좋긴 하나 위산 부족일 때는 또 제산제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. 위산 과다일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. 위산 과다일 때 우리가 병원에서 위산 억제제를 주는데 위산 억제제가 필요합니다. 하지만 장기적으로 많이 먹으면 어떤 위험이 있냐라는 것을 각종 논문에서 살펴보면 폐렴 위험이 생길 수 있다. 소독이 안 되니까요. 두 번째, 알러지성 비염이 생길 수도 있다. 또 여러분이 드시는 미네랄들이 있죠. 칼슘이나 마그네슘, 철분 같은 것들은 위산이 없으면 이온화가 돼서 흡수가 안 됩니다. 위산이 부족한 분들 또는 위산 억제제를 많이 먹는 분들은 칼슘,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부족할 수 있겠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위산 억제제를 적게 드시거나 아니면 칼슘, 마그네슘을 더 먹거나 아니면 위산 억제제와 이런 약과 이런 칼슘, 마그네슘 영양제와의 먹는 시간을 거리를 두시면 되죠. 그렇게 하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또 위산 과다 시에 약을 안 먹고 천연제산제가 없을까 알아봤는데 대표적인 게 과일입니다. 과일을 드시면 천연제산제예요. 이거는 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에 위산의 희석을 좀 시켜주는 거죠. 대표적으로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과일을 먹거나 아니면 해독 주스를 드시는 게 방법입니다. 고추에 캡사이신이라는 어떤 매운 성분이 있죠. 이것도 과량으로 말고 조금만 드시면 천연제산제가 되고요. 또 빵 만들거나 세제 넣는 베이킹소다도 췌장액과 유사합니다. 그래서 이런 걸 드시면 또 도움이 되고요. 그 외에 이제 칼슘제들이 보면 그 조개나 해조류로 만드는데요. 예, 그런 것들도 위산 과다 때 위산을 억제해 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시중에 파는 그런 짜서 먹는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. 그런 약들의 성분을 봤더니 알기산 나트륨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코팅을 해주고요. 그 다음에 베이킹소다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또 위산을 중화해 줍니다. 여기서 이제 아이들을 얻자면 우리가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거를 많이 먹으면 위산 과다에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요. 우유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우유는. 자, 오늘 소화를 잘 되는 방법에 관해서 침, 또 위산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. 다른 영상에서 글루텐이라든지 다른 내용 가지고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